베어링 적용 공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보여지는 이 조립도는 V벨트 전동 장치예요. 우선 이 조립도를 분석해 보면 양쪽에서 지지대가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1번을 지지대라고 명칭을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지지대를 지금 축이 가로질러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V벨트 풀리와 스퍼 기어가 조립되어 있어요. 조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가 씌워져 있죠. 자, 보통 커버라고도 하고 베어링 커버라고도 해요. 자, 요 작동 원리를 보면은 우선 요 V벨트 폴리가 이제 모터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모터가 회전을 하면 이 V벨트 폴리가 회전을 하겠죠. 자, 이게 회전을 하면 지금 V벨트 폴리와 기어가 조립이 되어 있어서 기어가 같이 회전을 해요. 자, 그런데 요때 보면은요, 지금 축이 고정되어 있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지지대와 축이 이렇게 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축이 회전을 안 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건 축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요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의 내륜 부분은 축과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외륜 부분이 이 V벨트 부분하고 체결되어 있어서 V벨트가 돌는, 이쪽에 외륜 부분이 같이 V벨트와 회전을 하겠죠. 이런 장비를 우리가 이제, 외륜 회전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외륜 회전이냐 아니면 내륜 회전이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공차가 다른데요. 축이 만약에 지금처럼 축이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외륜 회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이 회전을 하면 내륜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외륜 회전일 때 우리가 구멍의 공차와 축의 공차를 보면요. 구멍의 공차는 경화 중이면 이제 M7, 보통화 중이면 N7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이제 H6으로 통일해서 넣죠. 만약에 그런데 이게 내륜 회전이다. 내륜 회전일 때는 구멍은 무조건 H7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H7으로 하고, 축 같은 경우에는 파이 1에서 파이 18파이까지는 JS 5를 주고, 그 다음에 파이 19에서 파이 100까지는 K5. 이건 이제 우리 자격증 시험 기준이에요. 이렇게 공차를 적용을 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얘는 내륜 회전이니 외륜 회전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요거로 해서 한번 우리 적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공차를 적용을 해서 보면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 외륜의 요 부분에 V벨트 풀리를 설계한다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한 공차를 적용할 때 우선 6203이에요. 6203이면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규격을 찾아야죠. 그쵸? 그래서 이때 규격을 찾아보면은 6203이면 내륜의 이제 직경이 17, 그 다음에 외륜이 40, 폭이 10이고 R이 0.6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6203일 때 파이 17, 파이 40에 그 다음에 12에 0.6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베어링에 이제 요게 이제 외경이고 요게 이제 외륜 부분의 치수죠. 이건 내경. 그러면 여기에 외경의 치수는 파이 40에
자, 여기 파이 40인데요. 자, 여기서 공차를 적용할 때, 자, 지금 경하 중이면 M7, 보통하 중이면 N7이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베어링 넘버가 6203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숫자가, 자, 여기가 만약에 0번, 1번, 2번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경하 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3번, 4번이야. 그러면 보통하 중, 자, 또는 이제 중하 중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지금은 2번이니까 무슨 하 중에 경하 중이니까 뭘 놓으면 돼? M7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M7 이렇게 공차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열형이 들어가는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끝에서 두 개, 요렇게 숫자. 자, 요 두 개의 숫자는 우리가 얘는 뭐를 나타낸다? 자, 여기는 안찌름을 나타내요. 자, 안찌름을 나타내는데, 여기가 00이면은, 자, 10mm고요. 안찌름이 01이면, 자, 12mm, 02면 15mm고요. 자, 03이면 17mm, 자, 04번부터는 곱하기 5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6203이니까 어디야? 몇 미리? 여기에 이제 17mm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베어링 넘버에 보면 17로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17인 요 부분은, 자, 축의 공차는 뭐를 적용한다 그랬어? H6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일 때는 여기 부분에, 자, 여기 얼마를 넣는다? 여기다가 파이 17에다가, 자, 여기 H6의 공차를 적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장비다? 외륜 회전의 장비일 때 요렇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 요렇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내려가 보시면, 자, 이번에는요, 자, 편심 왕복 장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이 편심 왕복 장치의 구조를 보면, 자, 1번은 본체이고요. 자, 2번은 축은 축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편심축이라고 부르죠. 자, 편심축.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베어링 커버 또는 커버라고 부르고요. 자, 물론 이제 3번도 커버고 5번도 커버인데, 자, 3번 커버에는 지금 오일실이 삽입되어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5번 커버는 그냥 덮개 형태로만 되어 있어요. 오일실이 장착되어 있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V벨트 풀리, 벨트 풀리, 그 다음에 5번 돼 있고, 6번은요, 자, 상부 커버네요. 위에 커버가 하나 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의 이름은 슬라이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작동 원리를 살짝 살펴보면요. 지금 V벨트 풀리가 이제 모터에 연결이 돼 있어. 모터가 회전을 하면, 자, 이 V벨트 풀리가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자, 축에 있는 키와 지금 키홈하고 V벨트에 있는 보스에 이제 여기 묻힌 키가 지금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V벨트 풀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축도 회전을 하죠. 자, 축이 회전을 하면, 자, 여기에서 축이 회전을 하면 요 슬라이더가 편심되는 요 거리에, 자, 2배만큼 해서, 자, 요게 들어왔다 나갔다. 자, 이게 편심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자, 편심되는 만큼 들어왔다 놨다 왕복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심 왕복 장치는요. 자, 얘는 특징이 뭐다? 회전 운동을 뭐로?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비예요. 자,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V벨트 풀리가 회전을 하면 축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륜 회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내륜 회전일 때,
자, 요번에는 축이 이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 축이 회전을 할 때, 자, 이때 우리가 구멍의 공차는 무조건 H7으로 하고요. 자, 축의 공차는 파이가 1에서 파이가 18파이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격증 시험 기준이에요. 자, JS5고요. 파이 19에서 자, 파이 100파이까지는 이제 K5로 이제 공차를 적용을 하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적용해서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자, 얘는 지금 베어링 넘버가 베어링 넘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요거를 제가 아까처럼 6203이라고 줘볼까요? 자, 이게 6203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자, 똑같은 6203이어도 여기가 파이 40인데,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내려온 해정이니까 공차가 뭐가 적용돼야 돼? H, 이제 7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 축지름은, 자, 여기 축지름은, 자, 만약에 6203이면 여기가 파이가 17이겠죠? 자, 17이면, 자, 여기에서 18파이보다 적으니까 얼마? JS5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야. 공차를. 만약에 25파이짜리였다. 그러면은 여기가 K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베어링 공차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가 장비가 이제 조립도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게 내륜 회전의 장비인지 아니면 외륜 회전의 장비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공차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륜일 때와 외륜일 때 공차 적용하는 거를 자,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